안녕하세요. 재테크 슈퍼개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오전 11시 41분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잠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전장 잠깐 보니까 오전장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또 업무를 하는 사이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소식부터 좀 볼게요. 코로나 확진자가 12월 6일 기준으로 615명이에요. 오늘 발표된 게. 그래서 6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내일인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고요. 지방은 2단계로 격상합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증가하니 치료제 관련 제약주라든지 언택트주, 택배, 포장, 원격 교육 관련주들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오늘은. 그리고 나스닥은 12월 4일에 0.60% 오른 12,464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12월 5일 2,731로 마감됐는데 지금 그래프에도 보시는 것처럼 가장 떨어졌을 때가 이제 3월 19일이죠. 그래서 제가 숫자도 기억하는데 1,45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여전히 상승폭이 굉장히 큰 편이고 2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11월 30일에 외국인들이 MSCI라고 하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지수가 이제 리베이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조 4천억을 뺐는데 그때 좀 떨어진 거 외에는 다시 12월 들어서 매수세가 시작이 됐고 계속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2시 다 돼 가는데 0.45% 빠지고 있어서, 그거는 뒷부분에도 뭐 선물 옵션 얘기도 하겠지만 만기일이 좀 다가오고 있어서 그 영향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부 종목에서 지금 매도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장이 좋은 거는 뭐 저 같은 주린이 정도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화이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 개발 뉴스 때문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승복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매수가 사실은 이어진 게 거의 증시를 한 200에서 250 정도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상장이라면은 뭐 한 2,500 정도 선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본격화가 되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600명대 계속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식은 실물 경제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에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낮은 환율이 계속되니까 외국인들이 여전히 많이 저희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가격은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죠. 이번에도 뭐 국토부 장관이 바뀌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갈 돈이 없으니까,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주식장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거기다 또 뭐 제2차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다시 개인들이 좀 제 주변에서도 최근 들어서 또 들어온 분들도 많아요. 뭐 산타랠리다, 뭐 배당주다 해서 들어온 분, 연말 배당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일단은 이 정도 장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뭐 3천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갈 돈이래 계속.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전장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던, 많이 올랐었던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는 다른 것들은 잘 모르고 일단 종근당 바이오, 그건 아무래도 어, 나파모 스타트 관련주죠. 그래서 나파벨리래. 나파벨탄이라는 그 치료제, 그거에 따른 상승세로 보이고요. 지금은 조금 빠져서 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격 진료 관련, 뭐 원격 교육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언택트주들은 뭐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특별하게 하락은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10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에 관련된 기사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그때 10일 날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는 좀 뺄 수가 있다. 그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현재 가격이 고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이후에 상황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였고요.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이슈는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일에 마찬가지로 ICT 최종 판결이 있죠. 이미 확정됐다고 봐도 뭐 무방한데, 과연 손해배상액을 뭐 한 3천억에서 또는 LG화학이 요구하는 한 1조 원 가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하락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사실 제가 지금 물려있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2% 정도 되거든요. 3,500 정도 물려있고, 가능하면 10일 전에, 사실 이런 모험을 하기는 싫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때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식장을 볼게요. 셀트리온이 아침부터 강세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세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실은 지금은 정리를 일단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 괜찮네요. 아침에 뭐 9%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그건 이미 놓쳤고, 지금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 해볼게요. 매도 주문 넣었습니다. 매도 됐습니다. 네, 전량 매도 됐고요. 이익 실현을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좀 아쉽긴 한데 다시 오를 거예요. 뭐 지금 종당 바이오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오늘의 실현 수익은 581만 7천원. 제가 산 시점이 지난주 목요일에 샀거든요. 헬스케어를. 그때 샀고 2,400만원, 2,500만원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00 정도, 여기 나와 있네요. 2,496만원어치 샀고, 매도 금액 3,000만원, 3,085만원 털었습니다. 그래서 23% 수익을 얻었고요. 실현 소익이 581만원. 이번 달에만 해도 제가 한 달 된 줄인이거든요. 한 달 아직 안 됐어요. 12월 9일에 삼성전자 시작으로 처음 주식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1,375만원. 그리고 수익률은 한 6.1%. 제가 첫 주에 1,000만원으로 시작했고요. 삼성전자에 1,000만원으로 그게 이제 지금 2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좋을 때 들어갔죠. 장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들어갔고, 그 이후에 11종목 정도를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따 드릴 건데, 최근에 재미 봤던 건 대부분 다 셀트리온으로 많이 재미를 봤죠. 지난달에는 좀 아시아나로 재미를 봤고, 그래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정리를 했고요. 한동안은 특별히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일단 매도를 하면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헬스케어가 한 15,800원, 아니 15만 한 8,000원, 7,000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리스트가 이 정도 되는데, 뒷부분 삼성전자 SDI부터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보유했었던 주식들이고요. 다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뭐 LS, 삼성전자, SDI,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산업개발,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강원랜드까지. 일단은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 중심으로 좀 선별을 하고 있고요. 테마주나 이런 뭐 동전주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이 없을 거고요.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등락폭이 조금 하루에 한 3, 4% 이내인 특별한 이벤트 없이는 그 정도 되는 게 제가 견딜 수 있는, 직장인으로서 견딜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충분히 만족합니다.
시드머니가 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젊은 부자들 어저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일단 경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항상 5천만 원 정도는 찾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다 지금 현재는 주식에 다 넣은 상태고요. 왜냐면 폐차를 했었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또 그 폐차리 덕분에 주식 세계로 입문하는데 저를 이끌어 줬네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12시여서 지금 방송을 켰지만, 실제로도 아침에 9시에서 9시 10분 장 시작할 때 잠깐 핸드폰 만질 수 있고, MTS로. 저는 사실은 HTS는 아예 켜지도 못해요. 회사에서는 켜지도 못하고, 당연히 여기선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갈 때, 그다음에 3시 반 이후에 집에 가서 뭐 시간외 거래, 이렇게만 딱 가능하거든요, 주식 거래가. 그렇게 해도 지금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수익을 얻었고요. 12월에만 벌써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1,500만 원 됐었나요? 네, 1,4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장 자체가 워낙 좋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뭐 최고가, 그리고 코스피도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어, 기본적인 당연히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한 달 됐고 사실 주식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하루에 책 볼 시간도 한 2, 30분밖에 없고, 그냥 유튜브 몇 개 좀 봤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경매를 오래 했잖아요. 경매를 오래 해서 어느 정도 심리전에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경매도 입찰도 해야 되지, 그리고 경쟁 입찰일지 단독 입찰일지 고려해야 되지, 또 입찰가를 산정해야 되잖아요. 수익률도 계산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한 10년 가까이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20억 가까이를 자산을 형성했거든요. 물론 부동산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덕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젊은 부자들도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고, 그게 사실은 책에 제가 한 권은 한 3분의 1 정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투자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 아무래도 적은 돈으로 줄이다 보니까 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던데, 저는 반대로 초심자의 행운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떨어져 봐야 1, 2% 정도 떨어지는, 그리고 올라도 한 3% 오르는, 3%도 사실은 시드머니 자체가 2천, 3천씩 되면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많이 욕심 안 부리고 20만 원만 돼도 어디예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장 열리는 20일만 투자해도 그럼 400이면은 거의 뭐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해야지, 뭐 무슨 뭐 하루에 10몇 퍼센트씩 상승하는 대선주, 모순주, 글쎄 그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은 하지만 저하고는 좀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30분 내외로 이렇게 MTS를 할 수 있는 저는 그 정도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으니까, 제 주변에 지금 젊은 부자들 회원들 중에서도 저는 괜찮은 것 같다, 투자를 권하지는 않아요. 사실 권하지는 않고, 만약 권하더라도 삼성전자처럼 특별하게 떨어질 일이 없는 안정적인 주식을 권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고가 아니냐,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너무 올라서 사실 지금 들어가기엔 좀 겁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는 이 지점이 최저점이다. 그러니까 남들 언제 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뭐 10,000원일 때 산 사람들 부러워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거품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헬스케어를 제가 지금 고점에 팔았지만, 물론 아침에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9%대 했으면은 수익이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 더 났을 텐데, 어쨌든 지금만 팔았어도 3일, 4일 만에 560만 원 잠깐 투자하고서 번 거니까 충분히 만족을 하고, 이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살 거예요. 왜냐면 이건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이라고 봐서, 물론 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나 증권사의 목표가도 참고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점 정도, 그 정도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매도한 시점보다도 더 올랐죠. 근데
오전에는 제가 사실 16만 1,000원 정도에도 고민을 했었어요. 한 6.8% 정도 올랐을 때. 근데 그때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좀 더 버텼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매도 가격을 얻었고요. 차트는 또 계속 상승 중이죠. 상승 중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올 때 저는 다시 좀 정리할 생각이 있고요. 오늘도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은 사실 이래서 어느 정도 좋아합니다. 지금 8%도 넘네요. 물론 뭐 서정진 회장님이 저희 건대 동문인 것도 있지만 뭐 그런 애착을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초보자도 사실 즐길 수 있는, 뭐 이거를 제 주변에선 스윙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저는 좀 올랐을 때 그날 당일 기준으로 데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좀 올랐을 때 팔고, 좀 떨어졌을 때 살고, 장기적으로는 뭐 보유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를 처음부터 계획을 하진 않고 물리는 경우에,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물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2%. 그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다시 오르고 있는데 뭐 기사가 있나요? 특별히 기사는 없는데 그냥 바이오 쪽이 이제 워낙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요. 제약도 오늘은 종군당 바이오 때문에 빠졌지만 헬스케어와 제약의 차이점 그거죠.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 제약은 국내 판매. 이게 딱 주린이 관점입니다. 좀 많이 빠졌을 때 오늘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시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지금 좀 전에 3천 매도했으니까 3천이 다시 확보는 됐는데 안 그랬었으면 다시 샀을 거예요. 지금 거의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오늘 21만 8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 제가 만약 시드가 있었다면 샀을 텐데 못 샀고 오늘 아침이죠.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린이들은 저도 주린이죠. 지금 한 달 됐는데 그때 만약에 겁을 먹고서 혹시 이러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팔았더라면 당연히 손해를 봤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셀트리온이 어쨌든 코스닥 1, 2위잖아요. 코스닥 1, 2위를 제약과 헬스케어가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가려는 계획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도 좋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다른 제약 뭐 사실 등폭이 많은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통해서 좀 수익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매도 시점에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제가 매수 매도를 다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는 처음 아예 계좌 개설한 게 12월 4일이고 태어나서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12종목인 것 같아요. 제 정리를 아직 엑셀로 안 했는데 오늘 엑셀로 아무래도 정리 좀 해보려고 해요. 수익률하고 매수 매도가. 그리고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안 하고요. 다 한꺼번에 3천씩 사고 뭐 3천 다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 2천씩 한 적도 많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3천씩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초심자의 행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당연히 않고요. 뭐 저도 경매나 이런 재테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초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주식 투자를 처음 했는데 뭐 많은 편견들이 없어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또 나스닥이라든지 국내 증시, 국외 증시를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은 사실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외 증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한테 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MTS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대로 올리고 있는데 개인정보만 가리고 그대로 올리죠. 전 편집 없이 올립니다. 없이 올리고 유튜브를 저도 많이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 유튜브도 보고 부동산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계좌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수익화를 거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편집하지도 않아요. 편집할지도 모르고 편집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고 어 제가 이제 법학 박사를 수료를 하고 현재 이제 법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유급 연구원이죠. 그리고 대학 강사로도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좀 발달한 게 이제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가 좀 발달을 해 있어서 어느 정도 의심의 눈으로
모든 콘텐츠들을 바라보고 마찬가지로 제 콘텐츠 자체도 당연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거는 증명하고 싶어요. 이런 투자 방식도 있구나. 그리고 줄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물론 뭐 그럼에도 다른 뭐 동전주나 테마주에 비하면 훨씬 더 저는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는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고 또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이 워낙 좋잖아요. 장이 워낙 좋으니까 장이 좋을 때 그래도 소액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서 한번 이런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에도 지금 저희 젊은 부자들 경매반,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경매반에서도 소액 낙찰을 받거든요, 오피스텔. 저는 그런 소액 한 6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자기가 다, 말 그대로 자기 걸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명도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한 번 이상 겪으면은 많은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 뭐 제가 뭐 과시를 하려고 뭐 주린이 주제 뭘 누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기부여가 저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마주 이런 거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예. 어쨌든 시가총액 큰 걸로부터, 물론 그것도 시가총액 큰 거는 이미 많이 가격이 한 주만 해도 막 20몇만 원짜리도 많아서 물론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주라도, 한 주나 사실은 동전주, 백주나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청약, 그다음에 주식, 그리고 경매, 그리고 창업, 뭐 창업 같은 경우도 부의 추월 차선이나 이런 데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하나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부차적으로 그렇게 영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재테크 슈퍼검이라고 이렇게 약간 패러디하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네이밍으로 유튜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MTS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원래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경매 강사, 수익형 블로그 강의, 이런 것들을 다 올리고 있으니 네이버 카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거기 오프라인 모임 중심이에요. 온라인 미션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직장인들이 많은, 20, 30대 직장인들이 많은 카페고요. 젊은 부자들이라고 네이버 카페 명에서 치시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온라인 강의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3만 원 이렇게 디파짓 받고 그 온라인 자기가 공부하는 거 있거든요. 뭐 경제신문 공부한 거 이렇게 카페에다 올리면은 다 환급해드려요. 100% 3만 원.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다른 모임과 달라요. 다르고 저는 같이 경험하는 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한 1600명 정도 되고요. 한 5개월 만에 16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재밌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인스타그램도 하지만 그 네이버에서는 법학자 훈훈이라고 인플루언서 등록이 돼 있어요.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등록이 돼 있어서 혹시 제 뭐 주식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런 설명들을 조금 더 영상 외적으로, 왜냐면 아무리 영상은 전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점심시간 잠깐씩 이렇게 방송을 키다 보니까 어쨌든 좀 더 자세한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전 과정을 MPS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성공 투자를 하시고 말 그대로 부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이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